DJ.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미국 포크송 가운데서 존 덴버라는 가수가 있죠. 우리 국내에도 내한 공연을 해서 상당히 많이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 1975년도에 이분이 발표한 곡 중에 투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했는데요. 조금 새롭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우리 상당히 힘들죠. 내일도 불투명하고 이런 가운데서 투데이라는 곡을 추천을 한 이유는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가사에 많이 와닿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우리 지금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감상을 하시면 상당히 위로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DJ, 한정훈 DJ를 도와서 옆에서 또, 함께 하게 된 뉴페이스 홍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DJ님. 예. 네. 어디서 얼굴이 많이 익숙하신 네. 분인데, 제가, 상당히 모셔왔습니다. 우리 그 경제TV에서 많이 방송을 했던 홍선의 DJ. 저도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DJ예요. 홍선의 아나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J는 이제 여기시고, 그렇죠? 저 항상 이제 소장님, 대표님 이렇게 부르다가 아니 언제 DJ가 되셨대요? 예, 제가 과거에 조금 음악을 해서 그 추억 삼아 그리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싹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다방 DJ를 소위 왕년에 좀 하신 거잖아요. 명동에서 했죠. 명동에서. 네, 그때는요. 명동에서. 제가 그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그 여자분들이 네. 저기 미남 간다. 진짜로? 미남 간다. 전 그게 되게 죄송해요. 너무 리액션이. 네. 아예 공감되고, 음악다방 DJ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떡볶이집 그런 거랑 또 다른가? 그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조금 그 격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래. 저는 그 위에. 네. 또 전 이게... 위에 이제 그 메인 DJ로서 정통 DJ입니다. 이제 부심이 좀 있으시네요. 제가 잘 모르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막 두 군데씩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명동에 가면은 꽃다방이라고 유명한 음악다방이 있습니다. 예, 꽃다방. 이름이 조금 그렇지만 거기는 뭐 직장인부터 네. 대학생 많은 분들이 왔던 곳인데, 거기 제가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메인 DJ로. 대박. 네, DJ로 8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예, 그렇죠. 프라임 타임. 네, 퇴근하시고 이제 직장인도 오시고. 그때는 인기 좋았습니다. 꽃다방, 왕년의 꽃다방. DJ 훈. 네, 지금은 부동산 DJ, 일명 오늘부터 우리 부디라고 부르기로 하죠. 예, 부디님. 좋습니다. 네, 부디님. 예. 부디님과 오늘부터 이제 함께 했는데,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제, 경제 채널에서 저희 오랫동안 좀 함께 했는데, 이번에 유튜브 좀 단장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얼른 왔죠. 얼른 왔죠. 제가 모셔온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데를 이렇게 좀 긁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디님, 부동산 DJ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셉이 음악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저는 뭐 음악을 본래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런 다른 일을 제가 시작을 해서 꽤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음악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제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LP판이에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소유하신. 예, 직접 제가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LP판을 이렇게 또 배경으로 이거 일부만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일부만. 저는 한 1000장 됩니다. 1000장 중에서 이제 일부만 갖고 오신 건데,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제 배경이 이제 쑥 넓게 빠질 때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LP판이 있는가 하면 저거 LP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예. 하나만? 이쪽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빨간 옷을 입은 이제 신사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신사분. 어.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남들이 보면은 저 아니라고 해요. DJ 그 음악다방 DJ 시절에 DJ 훈 시절이잖아요. 예. 그때 좀 사진을 좀 크게 잘 찍어놨으면 그러니까. 됐을 텐데 그때는 사진 찍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사진을 이제 확대해서 예, 저렇게 맞습니다. 갖고 오신 건데 요런 사진이 지금 곳곳에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면 막간 코너로 뭐 DJ 훈 찾아라, 훈이를 찾아라, 뭐 이런 거 한번 경품 걸고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구독자가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역시 해보겠습니다. 또 경영의 마인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건부.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될 거고 지금 당장 좀 눌러주시고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경품 뭐 이런 것도 걸고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프로그램이고 고민이 워낙에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요, 02-556-6961번, 556-6961번 전화 주시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 이게 누구 개인 핸드폰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 개인 번호 나가도 됩니까? 어쨌든 적어 주셨네. 010-8964-7750번입니다. 네, 여기로 또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madgap, 네이버 메일이네요. 매드갭이에요. 네이버 메일로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속 시원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디님 시작해볼까요? 예. 네. 부동산 DJ. 자, 먼저 부동산 핫한 이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린 또 어떤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핫 이슈 첫 번째입니다. 요즘 뭐 뉴스 틀면 나와서 이게 제일 핫하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인데 저희 이제 유튜브 나가는 날 4월 1일이니까 한 달 정도 그렇죠? 남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부동산 DJ 부디님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이걸 부동산 관점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용산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말고도 예. 부동산적으로도 찬반이 좀 많아요. 부디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습니다. 꼭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부동산적으로도. 부동산적인 네, 네. 측면에서 우리는 네. 부동산적인 그러니까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부동산으로 되니까. 보자고요, 우리는. 예.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호재다 악재다 네. 이렇게들 뭐 이렇게 검색하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호재가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네. 지금 용산 이전은 어쨌든 저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호재긴 호재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계속 용산에 청와대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주변 지역에 어떤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교통 불편 뭐 네. 이런 건 부수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용산 청와대에서 인접해 있는 삼각지 지역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볼까요? 예, 위치를 한번 잠깐 보지요. 네.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여기가 민족공원이죠. 이 민족공원이 지금 90만 평 정도 되는 센트럴 파크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몰라요. 미국 센트럴 파크가 1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럼 거의 뭐 거의 센트럴 육박하네. 파크의 규모죠. 아, 네. 서울에 그런 공원이 생기는 건 참 반길만한 일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호재죠. 그러니까. 사실. 예. 네. 근데 여기에 바로 네. 이쪽 라인으로 지금 이제 그 청와대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 뷰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네. 삼각지, 요 삼각지 지역 네. 이쪽이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도 개발 계획이 있고 삼각 지역이 삼각 맨션이라고 하고 이쪽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있는데 사실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과연 요 지역들 지금 이제 한창 정말 오랫동안 개발에 목매여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던 지역이 이제 비로소 이제 기지개를 켰는데 네. 이런 지역들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낮은데 35층까지 만약에 이렇게 높게 질 수 있을까요? 그럼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적으로. 예, 높이가. 네네. 근데 일단 뭐 당선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규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 조금 문제지만 이 길 건너에 네. 국제업무지구죠. 아, 국제업무지구. 예, 네. 제가 좀 긴장했나 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부디님. 국제업무지구도 네. 이쪽 라인에 있고 해서 이쪽 건너편 쪽은 아마 호재가 될 게 확실해요. 건너편 쪽 지금 문제는 이쪽 라인이에요. 한강로변. 삼각지역 있는 네. 이쪽 한강변 쪽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것도 이쪽 지역만 좀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은 용산은 예전부터 군사 요충지로 미군 부대도 있었고 국방부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규제가 계속 됐던 곳이에요. 예, 됐던 본래가 많았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그 대다수의 지역들은 어쨌든 호재가 될 거고 그리고 민족공원 청와대 들어오면 주변 낡은 동네 다 바뀔 거는 기정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예. 좀 대부분에게는 호재인데 일부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은 좀 지연이 되거나 예, 좀 그렇죠.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다. 예.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호재는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강남 같은 지역에 네. 어떤 뭐 호재가 생긴다고 해서 그 호재 때문에 강남이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본래 좋은 지역이니까. 그렇죠. 용산도 본래 개발계획 다 세워 있고 본래 좋은 네네.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청와대가 들어오는 호재가 생겼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좋은 지역에 청와대가 들어간 거지. 그게 청와대가 들어와서 용산의 호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차피 용산이나 이런 곳은 개발 계획은 본래부터 있던 곳이고 진행이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호재라고 특별한 호재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용산은 어차피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개발에 조금 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네. 이 삼각지 라인 이쪽은 좀 영향이 당연히 일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나머지는 호재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어때요? 한남 뉴타운은 이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남 네. 뉴타운은. 한남 뉴타운은 이쪽 라인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겠죠. 음. 오히려 한남 뉴타운은 호재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고 긍정적인 네, 영향만 오히려. 받는다. 그렇죠. 네네.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모든 게 다 심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특히나 또 그런데 자 용산 요새 매물은 어때요?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용산 매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저께 거기 시티파크에 사시는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직접 네네네. 네. 시티파크는 뭐 너무 좋죠. 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막 팔려고 전화가 막 온대요. 그래서 지금 용산 주민들은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일부 악재나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좀 소식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에게는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서 호재 같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좀 생각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역발상이라고 부디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쪽에 관심이 다 몰려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존의 위치에서 용산으로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존의 청와대 그곳은 어떨까? 청와대 인근이 그 청운동 효자동 그렇죠,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 라인은 호재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 맨날 그 시위로 몸살을 앓고 맞아요.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개발도 못하고 했던 대표적인 곳이죠. 그리고 북한산도 뭐 일부 개방은 했지만 전적으로 개방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네. 북악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들이 이제 또 뭐 개방이 되면 관광객 뭐 유치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긍정적이라면서요. 근데 또- 긍정적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쪽이 뭐 경복궁이라든지 네. 경복궁은 이제 문화재 이제 그 그런 보존구역으로 게 돼 워낙 있고요. 많아서 네, 거기는 네. 청와대랑 상관없이 네, 유물이 그 네. 궁이 바로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북한산 같은 경우 이제 뭐 거기는 이제 경광구 인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광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게 전면적인 확대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고도 제한이 이런 것들이 이제 궁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화재 나오면 어떡합니까? 문화재 막 나오면 개발 못 하잖아요. 하기에는 그래서 그렇죠. 일부 어떤 제한적인 그런 호재, 그래서 이제 개발 가능성이나 약간의 어떤 그런 일부 호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 그냥 거기가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호재는 맞다. 그쪽도 워낙에 좀 움직임이 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집무실 이전이 되면 거기도 뭔가 아주 적극적인 개발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많이 유입되는 것도 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쵸. 그럼요. 거기 한번 놀러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 미술관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저 가봤죠. 저도 가봤죠. 전 지나만 가봤습니다. 지나만. 차 타고. 근데 미술관들 많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좋은 곳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도 이제 개방을 해서 관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한번 가보시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가볼 생각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래요? 네. 저는 바빠가지고 거기 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 바쁘시면. 안 바쁘면은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한번 좀 가볼까. 10년 후에.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또 나눴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청와대 인근에 호재가 맞긴 맞다.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인 호재는 아니다. 그럼 이 말씀은 덥석, 섣불리 그 지역을 또 관심을 갖고 물면 안 투자를 된다. 하기에는 좀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일부 풀릴 수도 있고요. 분명히 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뭐 재개발을 뭐 이렇게 다 한다든지 높이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개발은 조금 아직도 그런 것들이 쉽게 풀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문화재 보존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할 때는 많죠.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섣불리 지금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 보고 거기 풀리니까 빨리 가서 투자해야지. 실제로 거기 지금 매물도 많이 들어갔대요. 거기도? 네. 들어가고 가격도 올랐답니다. 그래서 참 시작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 부디님 생각에는 이사 갈 곳, 그러니까 새로운 곳이 있고, 기존의 곳이 있으면 둘 다 호재지만, 어쨌든 용산 쪽에 조금 더 큰 호재는 많네요.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용산은 어차피, 기대감도 본래부터 큰 지역이지만, 네. 용이 사는 산이잖아요. 용산. 그리고 거기는 물이 돈이거든요, 풍수에서. 그래서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감고 있어서,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아니, 풍수 얘기도 용산 이제 이전에서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거기가 풍수가 좋아요? 좋대요. 오호. 저도 풍수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잊어먹어서 그렇지. 배산임수. 예. 그건 알아요. 배산임수. 용산이 딱 배산임수죠. 그래. 배산임수. 어쨌든 참 좋은 지역이다. 호재가 될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부디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원래 기분 좋습니다. 생방송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제도권 TV 방송에서 얼마나 하셨죠? 몇십 년 하시지 않으셨어요? 20년 한 것 같아요. 20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부동산 전문가 겸 거의 방송인이잖아. 맞죠? 근데도 항상 방송할 때 좀 떨립니다. 그래도 뭐 안 떨리는 듯 잘하시는데 유튜브는 어때요? 좀 환경이 다른가요? 다르죠. 느낌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서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할 때 뭐 똑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뭔가 더 긴장돼. 긴장이 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장담하건데 완전 편해지실 거예요. 조금만 하시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또 반응도 있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상담도 실시간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얘기로 하다 보면 완전 편해지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이슈 편한 마음으로 또 가볼게요. 근데 이게 편한 이슈가 아니네 세상에. 세금. 세금. 제일 골치 아픈 그러니까 세금. 예. 세금 문제네. 부동산에서 이제 뗄 수 없는 게 세금 문제인데 23일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사실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매길 때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골자인데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간 집값 상승률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30% 이상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연말 집값 하락세를 그러니까 연말을 좀 주춤했으니까 요거를 반영해서 상승률이 예상보다 뛰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재산세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작년보다 늘지 않고 재산세가요. 종부세도 작년과 유사할 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디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1주택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주택자만. 그렇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네. 좀 뉘앙스가 그렇게 들립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근차근 가보죠. 이 시작이 공시가잖아요. 그렇죠? 공시가격 발표하고 같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풀어주세요. 지금 공시가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네. 그러니까 지난해 19.05%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올해가 17.2% 해서 17%. 예. 네. 그래가지고 뭐 한 36% 이상 오른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 재산세를 동결해 준다고 지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할 거다 작년이랑. 네, 작년하고 뭐 비슷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고령자들. 1주택자인데 이제 네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만약에 뭐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게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은퇴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납부 유예. 1년간.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년간 납부하면은 그 내년에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간 납부 유예라는 게 예.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야 될 걸 내년 1년 동안 면제가 아니라 유예, 좀 유예. 기간을 1년 동안. 그럼 시간을 내년에- 벌게 해주겠다. 그렇죠. 내년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무조건 1주택자들을 풀어준다. 그럼 그때 현금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 그게 참 대책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한테는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 공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아까 몇 프로 올랐다 그랬어요? 올해 17. 17.2%니까 네. 17%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해 오른 공시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거 다주택자는 이거 무슨 공공의 적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예. 그렇잖아요. 이 다주택자 분들도 사실 할 말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 게 다주택자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아, 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부동산 오랫동안 우리가 하셔가지고.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그죠? 제가 풍월이 있죠. 우리니 그렇죠. 공급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 공급자 역할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하죠.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집을 뭐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만 자기가 살 거고요. 나머지 다 전세나 월세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시장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이 다 해당이 되는
집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음. 전세가 안정이라든지 월세가 안정 이런 그죠. 임대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아, 역할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 공급이. 근데 네.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음. 지금 같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 정부에서 현재 생각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규제를 풀어주려면은 항상 이 퇴로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좀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퇴로 음.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탈출구. 근데 네. 지금 탈출구가 전혀 없으니까 다주택자들은 결국은 버틸 것이다. 또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퇴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도 같은 게 5월 말까지 팔면 1주택까지 만들면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해서 다주택자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뭐 그게 예전에도 일종의 퇴로 아닐까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1주택 그 다주택자가 그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죠. 근데 물건 안 나왔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퇴로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어떤 중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과를 없애고 일반 세율로 네. 해서 한시적으로 1년이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반 세율이니까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과에서 조금 깎아주겠다. 이것은 사실은 저 같아도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디 생각은 이제 다주택자는 절대로 안 팔 것이다. 뭐 절대로까지는 것이다. 아니지만 뭐 파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버틸 것이다. 아하. 버틸 것이다. 그럼 올해만 잘 버티면은 내년에 이제 지금 그 당선인이 네. 풀어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에. 그런 네. 기대감들이 아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선인 얘기가 나와서 부동산 정책도 실제로 많이 변할까요? 물론 공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세요? 한꺼번에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치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금 얘기를 해봤는데 요거 뭐 저희가 사실 딱 답을 이게 정답입니다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정책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은 다 틀리고. 맞아요. 그리고 지켜볼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에게 지금 부디가 보기에는 요게 답인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답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은 뭐 그 세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실제로 지금 사실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다.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뭐 동의를 좀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규제를 풀게 되더라도 이 중심 지역의 매물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럼 외곽 지역들의 물건들이 많이 풀릴 것 같아서 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차별화, 양극화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도 상당히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얘기 뭐 나왔습니다. 제일 사실 중요한 얘기일 수 있죠. 이 지역별로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전화 통해서 그리고 문자 통해서 또 메일 주시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또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지역적인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저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 커피요? 네. 부동산 DJ 유튜브에 댓글 달면 커피 스타벅스 커피 공짜로 주는데 그거 먹으러 가세요. 정말요? 가죠. 네, 여러분은 지금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유튜브 새 단장을 해서 이렇게 부디님과 함께하는 거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잖아요. 몇십 년간. 그쵸? 주변에 전문가들 보면은 한 대표님께, 한 소장님께 배웠다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정말요?
진짜로. 뭘 모르시는 것처럼이야. 오래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시면서 또 명실상부 최고의 진짜 전문가로. 근데 지금은 부디예요, 그냥. 예, 부디님께 여러분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561-6961, 556-6961번이고요. 문자 010-8964-7750번으로 남겨주시고, 이메일은요, madgap이네요. madgap, 네이버 메일로도 자세하게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이제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승무원이세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승무원이신 것 같아서 직업이. 그런 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날에 살려고 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너무 예쁘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네,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어떤 점 궁금하신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디님이 또 지도도 찾아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구로에 네. 현대 연예인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팔지 말지 뭐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팔지 말지 그대로 갖고 있을지 고민이신 네, 맞아요. 거예요? 그럼 보유를 하시면서 여기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거주는 아니라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를 주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럼 투자 목적이 조금 더 크시구나, 그죠? 네, 맞아요. 네. 왜 근데 부디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다 하네? 나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조금 이따 하세요. 이제 그냥 다 넘겨드릴게요. 하세요. 예. 이거 근데 왜 팔까도 생각 중이신 거예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답이 그러시구나. 안 나오네요. 예. 알겠어요. 여기까지 저는 이제 궁금한 점 다 챙겼고 부디님께 넘겨드릴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현대 연예인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자, 여기 차량 기지가 있고 바로 그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구인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역세권 아니지만. 근데 여기가 이쪽에 구로 주공 아파트, 이쪽 라인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들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구로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이게 사실은 이쪽 지역에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전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광명으로.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뭐 반대도 있고 해서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보다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이쪽 정말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던 아파트인데, 사실 이 아파트도 가격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은 최근 올랐습니다. 4, 5년 동안에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구로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있고, 이 연예인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연예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이 대지 지분이 낮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게 사업성이 없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용적률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이제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고 어차피 저는 이쪽 라인은 전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세 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전세 주고 계세요? 네,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 주고. 근데 사실 예. 이제 이거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다시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여태까지는 사실 이쪽 뭐 지역도 안 오르던 지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4, 5년 동안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많이 올랐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더 크냐,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끝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앞으로의 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지역이에요. 지금 뭐 여기 옮겨가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재건축도 뭐 진행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서 뭐 차량기지 이전하고 하게 되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예. 한마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거를 판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돈을 더 보태서 다른 거를 샀어야 될 건지 아니면 궁금해서는데 제가 보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요 투자 가치가 네.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가지고 있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럼 투자- 그 원유자금으로는 제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려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봐라. 시장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재개발,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력이 많이, 돈이 많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대표님 예.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2억 정도요. 예. 2억 정도면은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거든요. 그럼 그런 재개발 지역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공부를 해보셔요. 그런 어떻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대상은 서울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지역들 중에서 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충분히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좀 내려졌나요? 감사합니다. 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려면 방문하면 되는 겁니까? 방문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고 문자도 주세요. 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보유해라 라는 결론이었고 2억 정도라고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함께 재개발 쪽으로 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분 같아요. 말투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죠? 예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생방보다 좋은 게 조금 더 이 상담 시간으로 더 쓸 수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요즘에 예. 재개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대표님. 재개발도 있고, 부디님이구나. 부디님. 재개발도 있고, 이제 당선인,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건축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면 됩니다. 둘 다? 둘 다 하면 됩니다. 둘 다? 돈 많으면 재건축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네네.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점점 앞으로 시장은요, 점점 이 차별화가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4년 동안 오를 이유가 없는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격차가 갭이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재건축 어디든 투자하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네. 이런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건축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네. 그런 지역을 잘 살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재개발도 역시 지금의 하나의 화두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이 도심의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해답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단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택해서 들어갈까? 그게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하면 된다. 돈 많으면 재건축하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재개발 근데 이제 쪽으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돈 없으면 뭐 재개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쪽은 조금 더 투자금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하죠. 물론 예. 뭐 차이가 있겠지만 아파트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역 선택은 참 중요하다. 라는 거를 강조해 주셨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실 때,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 고민 중이실 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문자로도 보내주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도로 문자 보내주신 분도 오늘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제 미리 읽어봤는데 상당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부디님. 안녕하세요. 한정호 대표님 방송을 예전부터 시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까막눈 수준이라 솔직히 처음엔 보다가 잔 적도 많지만 친절한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 부동산에 조금씩 귀가 트인 건지 저도 남들처럼 투자 고민이라는 걸 하는 날이 오고 말았네요. 처음엔 좀 잤대. 부디님 보고 약간 잤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방송을 네.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이분은 그래도 착한 분이세요. 본인이 까막눈이라 이제 졸았다 말씀해 주시지만 어쨌든 우리 좀 더 재밌게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주거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한영아파트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주식 보유하던 것을 팔고 2, 3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갖게 되니까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겨볼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요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좋다고 뉴스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귀가 더 팔랑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돈을 보태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거주하는 집은 그대로 두고 2, 3억 원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다른 곳을 알아보면 좋을지 부동산 멘토이신 대표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렇게 길고 정성껏 보내주신 이거 아는 분 아니시죠? 아는 분 아니실 것 같고 명일 한양아파트 어쨌든 요진 그거예요. 오랫동안 여기 살고 있는데 2, 3억 원 정도 이 여유 자금으로 뭔가 이제 좀 옮겨볼까? 재개발 재건축 생각도 있으시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명일 한양 아파트인데, 네. 여기, 시도 한번 볼게요. 명일 한양. 한양 아파트 있는데, 지금 여기 한영 외고 있죠? 네. 요 명일 한양 이쪽 라인으로 지금 여기가 바로 이쪽에 9호선이 연장돼서 들어오거든요. 예, 9호선 연장돼서 들어와서 진짜 바로 앞이네요. 예, 이 고동역으로도 연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센터 근린공원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9호선이 예정이 돼 있고 네. 바로 이건 뭐 1분 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9호선이면 바로, 또 핵심 노선이잖아요. 예,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고덕동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난 동네다. 네. 해서 다 아파트를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음은 이 명일동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명일동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몇 년 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들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9호선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명일동이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제 삼익그린 1차가 레미안 솔베뉴라고 해서 들어왔고요. 네. 여기 이제 삼익그린 2차도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명일동은 다 재건축들을 추진해야 되는 아파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동네가 싹 바뀌는 거죠. 동네가 싹 바뀌는 가운데 가장 입지가 좋은데 이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가격도 많이 비싸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뭐 바뀐 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바뀐 거는 아직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부동산은 진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그렇죠.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가면은 네. 요거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 그래서 이쪽 일자리가 크게 생겨요. 원래 이제 이 강동구는 일자리가 없는 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고덕 비즈밸리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런 호재들이 주변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뭐 팔고 간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상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쪽에 또 일자리도 많이 생겨요. 네. 상일동. 복합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일자리. 다 주변에 일자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앞으로 점점 더 물론 고덕동 다 새 아파트들 네. 지금 뭐 이쪽에 다 들어왔지만 이쪽도 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매도를 하고 보태서 아마 이 강남 쪽이나 더 이제 입지가 좋은 쪽으로 네.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네. 모양인데 그것은 자살골을 넣는 거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요. 명확하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앞으로 지금 호재가 엄청나게 많고 다 바뀌는 곳인데. 여기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여기 옆에 배재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한영 외고도 있고, 학군도 좋습니다. 네. 여기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자, 그런 지역을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보태서 강남에 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차라리 만약에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든지 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네. 이 서울의 어떤 개발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또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지금 힘이 배가가 된다 이렇게 좀 네. 많이들 생각들 하시거든요. 힘을 많이 실어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서울의 재개발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 뭐요? 모르겠어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근데 한강변? 그때는 사실 몰랐고 후에 후에. 오세훈 시장 다시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게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한강변에 전임시장이 35층까지만 지어라 네. 했던 게 지금 50층으로 풀렸잖아요. 물론 무조건 다 50층으로 짓는 건 네. 아니겠지만 어쨌든 규제가 풀린 거죠. 이제 한강변들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강변에 들어갈 기회가 점점 이제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한강변에 어디에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재개발 투자라는 건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먼저 빌라나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재개발. 그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네네. 앞으로 바뀔 가능성.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가시고 궁금한 거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그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명의는 보유. 명의는 노른자이다. 여긴 보유. 무조건 보유. 팔면 자살골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유자금 이제 2, 3억 원 있는 거로는 조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예.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재개발 쪽으로. 그렇죠. 재개발 쪽에 알아보면 무조건 지금 좋을 들어가야 것 같다. 된다. 아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되게 스타일이 부디님 예. 좀 분명해진 것 같아. 해, 말아. 약간 이게 더 명확해지셨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흐리멍텅했다는 얘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받으시면 내가 아무 말 못하겠네. 어쨌든 좋아요, 좋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날 시간이 어느덧 이제 임박했는데. 부동산 DJ. 오늘부터 부디가 이제 몇십 년간의 이 투자 노하우, 부동산 노하우를 하나씩 이제 방출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아끼고 아꼈던 꿀팁이랄까? 부디만의 어떤 소스, 뭐 된장일 수도 있고 고추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진짜 몇십 년 묵은 그런 진짜 깊고 진한 소스를 하나씩 주신다고 합니다. 조금씩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소스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 뭐다? 아, 그런 식으로. 부동산은 뭐에 투자해야 된다? 뭐예요? 호재? 호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 호재가 있으면 올라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호재에 투자, 악재에 투자하면 안 되지 당연히. 호재에 투자해야지. 이거 모르네. 근데 그 호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재가 있으면 오른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호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호재는 간접적인 호재, 직접적인 호재 두 가지가 있다. 네. 직접적인 호재는 뭐냐면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같이 내가 투자해 놓거나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부서지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새 집이 된다. 새 집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이게 직접적인 호재고요. 네. 간접적인 호재라는 거는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든지 갑자기 우리 옆집에 옆에 뭐 대기업에서 100층짜리가 건물이 들어온대요. 그럼 일자리 엄청 들어오잖아요. 호재지. 그리고 또 지하철이 없었는데 우리 옆에 역이 생긴대. 지하철역이. 엄청 호재죠. 호재죠. 이게 간접적인 호재. 내가 직접 변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내 거가 새 거가 되는 건 직접. 그 주변이 좋아지는 그렇지, 건 그렇지. 간접.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네. 직접적인 호재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를까요? 간접적인 호재가 오를까요? 직접. 그렇지. 직접적인 호재가 더 네.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호재든 간접적인 호재든 호재가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렇죠. 예, 오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익의 크기는 뭐의 크기다? 호재의 크기다. 즉 호재가 큰 곳에 들어가면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 호재가 작은 곳에 들어가면 이익이 작게 난다. 하지만 호재가 있는 곳은 어떻다? 무조건 이익이 나더라. 이게 바로 오늘의 제 꿀팁입니다. 그러면 여기 꿀팁에 제가 재뿌리긴 싫지만 재뿌리긴 싫어. 근데 어쨌든 궁금해서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익의 크기가 곧 호재의 크기다. 공감해요. 근데 그 호재의 크기 이퀄 또
투자금의 크기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죠. 그래요? 왜 오, 그러냐면은, 오. 똑같은 호재가 있어도, 가령 뭐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되고, 이건 호재 두 개죠. 엄청 그럼 두 개죠, 비쌀 것 일단. 같아요. 네. 그리고 호재가 그냥 지하철은 좀 먼데, 재건축만 돼. 호재 그럼 하나잖아요. 하나. 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오르냐? 두 개가 있는 데가 많이 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차가 크게 또 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야. 예,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호재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네. 이게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 이런 생각까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우리가 투자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새겨야 될 그런 노하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감이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야, 이 부디님,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호재에 투자, 당연하지만 이랬는데, 맞아요. 호재의 크기가 곧 이익의 크기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질문 드린 것처럼, 그럼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지레 겁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음. 이왕에 같은 가격이면, 호재가 좀 더 큰 곳으로 가면, 이익이 크게 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근데 항상 사람들은요, 네. 최선을 책을 찾다 안 되면 차선책. 그렇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최선책을 찾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차차선책부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안타까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진짜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레 겁먹고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 밑에 단계부터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분명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DJ 이렇게 부디님, 부동산 DJ 부디님과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부디님은? 저는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요. 아직도 긴장되는 건 아니죠? 조금 뭐, 하다 보면 뭐 늘겠죠. 그러니까. 아니, 뭐, 난 좋은데.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서서히 이제 조금 더 매운맛에 말씀도 좀 나오실 것 같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DJ 음악을 사랑하시고 음악다방 DJ를 또한 7, 8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좋은 노래도 이렇게 앞서서처럼 선정을 해 주실 건데, 오늘 노래는 존 덴버는 전 존 덴버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음악다방 DJ님은 다르십니다. 잔 덴버라고 발음하시더라고요. 잔 덴버는 그러니까 이제 잔 미국식 덴버, 발음이죠. 잔 덴버의 투데이를 추천해드렸는데 오늘 마무리해 보면서도 이런 거 관련돼서 또 클로징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뭐 지나간 거고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오늘과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데 미래는 불투명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Today is my moment. Now is my story.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나의 순간이고 지금이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래로 한번 해봐 주세요. 노래로요? 아까 이거 완창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이렇게 시작하고요. 막 여기 제가 이제 중요한 네. 부분. Today is my moment. Now is my story. 여기 제일 좋아하신다. I'll laugh and I'll cry. I'll sing. 그러니까 나는 울고 웃고 노래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 좋다. 오늘이 나의 순간이고 지금이 나의 이야기다. 지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렇죠. 아, 너무 좋네요.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앞으로도 이렇게 음악 얘기 뭐 한 10, 부동산 얘기 90, 우리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요? 좋습니다. 10대 90으로.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네. 옛날 음악, 또 부동산 얘기 이만큼 또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놀러와 주시고 고민거리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선혜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인사드릴게요. 부디님도 계속 인사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네. 클로징을 한번 맡겨볼게요. 인사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행복! 안녕!